이번 시간에는 건축법도로 맹지 탈출하기 중에 가목,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에 있는 국토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즉 국토계획법의 도로를 이용하기. 국토계획법의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 그런데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이게 이제 이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기반시설인 접속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그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가시면 알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은 그 밑에 표에 보면 공공시설과 기타 도로가 있는데, 도로법도로, 도시계획도로, 지정도로, 사도법도로, 사설도로, 현황도로 이런 것에 따라 나누어지죠. 그런데 소유가 국공유, 그러니까 도로법도로와 도시계획도로는 공공시설이고, 그 다음에 지정도로는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도법도로나 사설도로는 사유이고, 현황도로는 이제 사유나 국공유가 있는데, 주택가 이면 도로에도 소유가 국공유이면 공공시설로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안 됐어도 공도다.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이 되면, 건축법 도로로 인정이 되면, 사유지를 인정이 되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민법 211조에 의해 소유권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 권능이 있다 그랬죠. 땅 주인은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건데, 만약에 사용 승낙을 하던 아니면 사용 승낙 안 하더라도 건축법을 지정도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면 땅값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3분의 1 값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정도로에 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고, 도로관리대장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또 관리대장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문제는 조례도로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민간도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 소유자의, 여러분이 계획하는, 만들려고 하는 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여러분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것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민간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 제한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기반시설의 설치 개량, 기반시설.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 하나는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이렇게 세 가지 민간이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도로 소유자의 80% 이상의 사용 또는 동의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도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를 여러분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거 만드는 순간에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무상기속이 전제 조건입니다. 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서 공공시설이 돼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중공공시설로 분리돼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용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용승낙이 없이 건축허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는 비도시 면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죠. 비도시 면적이 전원주택 단지 해놓은데 단지 내 그 도로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분양업자가 분양을 했을 때는 단지 내 도로를 공도로 그 수분양자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공도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되지 않은 도로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질의 회신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15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8m, 폭 8m에 길이 170m 사도를 개설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필요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발행위로 사설도로를 만들더라도 기부 체납하십시오.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뒤에 또 개설도로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사업 시행자. 금방 설명드렸듯이 주민이 시장 군수한테 도시관리계획을 감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진흥지구라 지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개발행위와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차이는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차이는 인허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허가 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안 가고 바로 개발행위 허가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인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됩니다. 도로는 국토 개발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대형 토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되는데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권원을 확보하면 시행사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지역에 이렇게 보면요, 도시가 확대되면서 지적정리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지목이 하천이거나 공원이거나 도로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도로로 된, 뭐 서울 시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목이나 또 분할이 합병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공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현황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도시지역 현황도로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표를 보면 그 하천 도로가 합해져 있는 그 사례를 여기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모퉁이가 있다. 도로 모퉁이. 그러니까 일반 도로와 달리 4m 이상의 도로에는, 도시계획시설은 4m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m인 경우에는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최소 6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4m 도로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근생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6m 이상, 지금 최소 8m이지요. 소로 인류 그러면 소로 인류 사는 거 8m 도로거든요. 근데 옛날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4m, 6m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삼거리, 사거리일 때, 이 코나 부분, 이게 도로 모퉁이입니다. 이 도로가 6m고 이 도로가 8m일 때와
또 이대로가 8m이고 이대로 6m일 때와 이렇게 돌 때와 또 이렇게 돌 때, 또 이렇게 돌 때 이 코너가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또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은 이렇게 90도 각도로 다 만들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데는 120도가 된 데도 있고요. 어떤 것은 30도가 된 것, 60도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120도, 이게 60도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모퉁이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중개를 하거나 여러분이 땅을 샀을 때는 이런 모퉁이가 잘려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려져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충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에 보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것인데 녹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 중개를 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 도시 외곽에 보면 뻥 뚫려 있는 4차선, 6차선 도로가 잘 물론 2차선에도 있습니다. 잘 나 있는 도로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중개를 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건데 만약에 6차선 도로 외곽에 완충녹지가 돼 있더라 그러면 완충녹지에 내 땅이 붙어 있다. 대지에. 아래도 완충녹지가 있을 수 있고요. 양쪽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못 쓰는 땅입니다. 왜? 완충녹지를 자를 수가 없어요. 이 도로, 이게 2차선이든 4차선이든 6차선 도로로 나가야 되잖아요. 내 땅에서. 나가는 진입로가 없으면 이건 맹지거든요. 맹지면 못 쓰는 땅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완충녹지를 자를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자, 보십시오. 건축허가 때는 자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4m 또는 6m 또는 뭐 30m 도로를 만들었어요. 도시 외곽에 30m 도로를 만들었어요. 4차선 또는 6차선 도로를 만들 때 이미 있는 건축물은 그럼 어떡할 거냐? 이미 있는 건축물은.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것은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면 도로를. 그래서 이미 건축물이 있는 곳을 중개하거나 매입할 때는 또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 지금 나 있는 걸 잘라야 되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 완충녹지를 자를 수 있는 공간은 250m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그래서 진입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m다. 그런데 250m가 안 되거나 250m 넘어도 만들 명분이 어떤 거냐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완충녹지로 잘라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자를 수 없다. 건축허가에. 그러나 이 도로 또는 이 완충녹지가 만들어진 뭐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그 목적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교통 통행을 감소시킨다면 문제를 교통 발생을 최소화한다면 오히려 잘라줄 수도 있다 하는 규정이 있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완충녹지를 개설한 사례 이거 올려놨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완충녹지에 붙어있는 땅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는 6차선, 8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달리는 차에 불과하고 초기에는 거기에 나무들이 낮은 키로 있으니까 6차선 도로에서 봐서 보이는데 그 나무가 커버리면 큰 도로에서 6차선, 8차선 도로에서 그 땅이 보이지 않고 건축물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것을 완충녹지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야 되지만 매수하거나 중개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완충녹지가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얘기합니다.
이면 도로가 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땅은 가치를 높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맹기 탈출 건축과 도로 중에서 두 번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하여 맹기를 탈출하는 방안을 공부했습니다.